자, 이항분포 가볼게. 이항분포는 이산화율 분포예요. 이산화율 분포고, 중요한 건 이항분포가 확률 분포이기 때문에 뭐가 있어야 돼? 확률 분포가 우리가 뭐라 그랬지? 확률 변수와 그 확률 변수가 어떤 확률에 대응될 것이냐. 그러니까 확률이 필요한 거고, 확률 변수가 필요한 거야.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확률 변수가 뭔지 생각해야지. 이항분포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이항 정리도 해봤고, 독립시행의 확률 이런 것도 해봤는데, 이항분포라는 거는 같은 시행을 계속 반복할 때야. 복원 추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내가 원하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 계속 일정할 때, 그 시행을 여러 번 반복할 때, x라는 확률 변수는 어떻게 표현되냐면, 내가 원하는 사건이 나올 횟수죠. 중요한 건 횟수입니다. 횟수 지금 확률 분포가. 그 확률은 어떻게 정의가 됩니까? 둘의 관계가 이항분포가 될 거고, 이놈은 독립시행의 확률이에요. 왜냐하면 같은 확률이 계속 똑같은 확률이 독립적으로 같은 시행을 내가 계속 반복할 거기 때문에 독립시행의 확률일 수밖에 없지. 그지? 독립시행의 확률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선생님 확률 변수랑 확률을 따로따로 써놨는데 표현이에요. 이거 바이노미얼, 이거 NP 이런 건 이제 이항분포라는 표현이 되는 거고, 함수 형태로 대응을 시켜봐야지. 그럼 이렇게 쓰면 돼요. x는 확률 변수는 내가 n번 시행한다. 그럼 어떻게 돼? 내가 원하는 사건이 나올 그 횟수는 1, 2 어디까지 될까? n 이렇게 될 거고, 확률은 어떻게 될까요? 그쵸? n 컨비네이션 r에 p, 내가 원하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 p라고 한다면 r승이 될 거고, p가 아닌 놈 1-p죠. 그 놈 우리 q라고 합시다. p 플러스 q는 1이라고 하고, 어때요? 1-p, 요 놈이 이제부터 우리 q라고 할 거예요. n-r승 이렇게 됩니다. 요렇게 써주셔도 이항분포를 나타내는 겁니다. 나타내는 거고, 그 놈을 간단하게 이렇게 BNP라고 씁니다. BNP라고 쓰는데, 우리 아이들의 이제 쪼렙 아가들의 특징은 뭐야? BNP라고 쓰면 이게 이항분포임이 틀림없구나 라고 판단하지만, X는 이런 식으로 주어지고 확률을 이런 식으로 주어지면 어때? 저게 뭐야? 이러고 있잖아. 그러면 어떻게 해? 그 문제를 통해서 의미를 판단하고 저 분포가 확률 변수와 확률의 대응 관계가 이럴 거구나 라는 거 판단해서 저게 이항분포이겠구나. 그걸 판단하셔야지.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그러면 이런 관계를 표로 한번 나타내 볼게요, 선생님이. x는 횟수 0, 1, 2, 3, r번 있을 거고요. n번까지 갈 겁니다. 확률은 독립시행의 확률. 내가 원하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은 p입니다. p가 한 번도 안 나와요. p의 0승, q의 n승. 다 쓰기가 좀 그래서 선생님 여기다가 일반항을 좀 쓸게요. n 컨비네이션 r, p의 r승, q의 n-r 이쪽까지 쓸게요. n 컨비네이션 n에 p의 n승, q의 0승까지 쓸 수가 있습니다. 문제가 심각해졌지. 왜? 우리 선생님이 수업할 때 뭐라 그랬냐면 이산 확률 분포의 목표는 m과 평균과 시그마 제곱 분산을 구하는 데 목표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선생님 이걸 어떻게 구합니까? 그래. 어떻게 구합니까? 하던 대로 해야지. xip이의 시그마. 그거 하셔야 돼요. 그거 하셔야 되는데 선생님 이걸 어떻게 합니까? 한번 해보자고. 평균은 이렇게 되겠죠? 시그마 r은 0부터 n까지가 될 거고, 확률 변수 곱하기 일반항으로 쓸 거예요. n 컨비네이션 r 곱하기 p의 r승, q의 n-r승 이렇게 쓸 겁니다. 그쵸? 이렇게 쓸 건데 여기를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아주 중요한 식이 있죠.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r이 0이 들어간다면 어차피 이 식이 0이 될 거기 때문에 r은 1부터 n까지라고 쓰셔도 무방합니다. 그치? 그리고 여기다 이렇게 박스를 넣어보자고. 이렇게 박스를 넣어보면 이제 반성을 하셔야 돼요. 선생님이 이제 해마다 조합의 식을 배울 때 하나, 둘, 셋, 네 개 막 식을 가르쳐 주면서 이 식이 이렇게 바뀔 거야 라고 얘기하지만 아무도 신경 안 쓰고 있다. 이제 6월 평가원이나 시험에 나와봐야 이제 정신 차려봐야 한 대 딱 맞고 아이고 아프구나 그러고 이 식을 외우잖아. 여기가 이제 n 곱하기 n-1 컨비네이션 r-1 이렇게 될 겁니다. 될 겁니다. 여기서 일로 넘어가는 게 안 되는 사람 복습을 하셔야 돼요. 설명을 좀 할까? 그래 보자. 일단 의미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의미로 생각을 해보면 국민이
국민이 N명입니다. N명인데 국회의원이 R명이래. R명인데 대통령이 1명인데 얘는 국회의원 중에서 뽑는데 R명 중에서 1명을 뽑는 거야. 그러면 얘를 판단할 거면 첫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N명 중에서 국회의원을 먼저 뽑자. R명을 뽑아버리고 그 R명 중에서 대통령 한번 뽑을게요, 선생님이. R 컨비네이션이 결국 이 식이 R 곱하기 N 컨비네이션 R이 되거든? 그쵸? 근데 두 번째는 이렇게 해볼게. 대통령 먼저 뽑을게요. N 컨비네이션 1. 이제 N-1명이 남았는데 그 중에 대통령은 국회의원 겸직한다 그랬으니까. 그쵸? N-1명 중에서 국회의원 R-1명만 뽑을게요, 선생님이. 어때요? N-1 컨비네이션 R-1. 그럼 이 식이 어떻게 되냐면 N-1 컨비네이션 R-1 이렇게 돼요.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이 국민 N명 중에서 국회의원 대통령 결정하는 경우의 수는 같을 거기 때문에 이 식과 이 식이 같을 겁니다 라고 판단하는 거야. 일단 수업하다가 아이들한테 이 의미를 알려주고 나서 나중에 이 식을 생각해봐라. 그럼 이게 생각이 안 나는데 대통령 국회의원만 생각나 이 새끼들아. 그러지 마시고 의미 좀 기억하시고 이게 안 되시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선생님이 이제 수업 시간에 했는데 N 컨비네이션 R을 수식으로 끌어내는 연습을 좀 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근데 그거는 이제 뭐 여기서 설명할 건 아니고요. 자, 그럼 넘어갑시다. 이쪽에서 N 하나, P 하나 끌어낼까요? 시그마는 R에 걸려 있습니다. NP, 시그마, R은 1부터 N까지 N-1 컨비네이션 R-, P에 R-1 하나 나갔죠? 그럼 이쪽도 R-1, N-1을 한번 맞춰볼게요. N-1, 마이너스 R-1 이렇게 해버리면 이쪽은 식이 변화가 없습니다. 왜 이렇게 하냐고? 이항정리니까. 선생님 늘 뭐라 그러지? 이항정리가 어려운 건 P 플러스 Q의 N승을 전개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고 전개된 형태를 보고 거꾸로 들어가는 게 어렵다 그러잖아. 이게 만약에 바로 안 보이시면 이항정리 다시 연습하셔야 돼. 자, 이 식이 NP, P 플러스 Q의 N-1승 이렇게 돼요. 연습하는 방법은 기본기가 탄탄하지 못한 학생들 연습하는 방법은 얘를 전개는 할 수 있을 거니까 전개를 해서 써보시고 시그마를 써보시고 얘랑 같은지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연습하셔야 돼. 연습. 수학이 그런 거지. 문제 해결력인데 이 정도에서 뭐 순서대로 이렇게 늘 쭉 그렇게 되는 거면 어떻게 보이나 중간 과정이 딱 나오고 이게 원래 뭐였을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거 공부하는 거잖아. 수학이. 연습하세요. 그래서 이 험악한 이항분포를 보고 이 확률분포를 보고 평균을 정의대로 구했습니다. 지금 구했습니다. 이거 확인해 주시고요. 꼭 기억하세요. 시험에 되게 잘 나와요. 잘 나오니까 꼭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 이제 분산인데요. 칠판 정리. 자, 분산도 설명 한번 해봅시다. 이제 교재들 같은 경우에 보면은 선생님이 이렇게 모니터를 좀 해보면 어떤 책들은 분산의 MPQ, 저 표준 그 분산이 MPQ죠 지금 이항분포에서 그 놈이 왜 그런지에 대해서 서술을 해주고 있는 책들도 있고, 근데 대부분의 책들은 예를 들어서 이렇다더라, 그냥 이렇게 받아들여라, 통계 단원이 그래. 여기 단원 자체가 고등수학 수준에서 아주 논리적으로 이렇게 인과관계에 맞게 증명을 해가면서 이렇게 배우는 과목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통계 단원, 통계학 전공 자체도 일부 학교들은 문과인 학교들이 되게 많지. 그러니까 통계책에서는 통계 교과서에서는 어떤 얘기를 우리가 제일 많이 볼 수 있냐면 이렇게 알려져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다. 근데 그게 좀 마음에 안 들더라고. 그래서 선생님 되도록 여기에 증명할 수 있는 건 다 증명을 하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그러다 보면 이제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지치는 것 같아. 예전에는 내가 이거 수업을 한 지가 한 17년 MPQ를 그 정도 됐는데 사실 뭐 이 과정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받아들여주는 학생이 없지. 근데 2017학년도인가 18학년도인가 17학년도였던 것 같아. 서울시립대 논술에 이제 3번인가 그건 문제 VX는 MPQ를 설명하는 게 시험 문제로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이거 이빨 깎게 물고 준비시켰는데 우리는 맞히셨겠지 라고 생각했지만 학생들이 다 틀리고 왔어요. 너 왜 그랬냐? 그랬더니 선생님 이게 시험에 나올 줄 몰랐어요. 그렇지. 미리 준비된 사람이 아무도 모를 때 맞히는 겁니다. 미리 준비하세요. 미리 준비하셔야 됩니다.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아까 이제 NP에 대한 확률 변수 X 분포표를 구성을 했었는데 칠판 이제 우리가 좀 써야 될 게 좀 많아가지고 선생님 좀 그 표를 지웠습니다. 쫓아오세요. 아까 그 표 보고 쫓아오세요. 그러면 분자는 이렇게 계산이 되겠지? 시그마 뭐 이렇게 써도 될까? R은 0부터 N까지 R 제곱 곱하기 R 곱하기 P의 R승 Q의 N-R승 마이너스 NP의 제곱. 간단한 얘기예요. 여기는 2의 X제곱 제곱의 평균 제곱이라는 확률 변수와 확률의 곱을 모아라. 거기서 얘는 뭐가 되죠? 평균의 제곱을 빼십니다. 이렇게 된 겁니다. 지금 이제 된 건데 선생님이 이쪽을 한번 보려고 선생님 이쪽을 2의 X제곱이라고 써놨는데 조기만 좀 따로 계산해 볼게요. 선생님이 2의 이때 X의 제곱은 시그마 R은 0부터 N까지 R제곱 이건데 선생님 요거 좀 변형을 한번 해볼게. R-1 N 컨비네이션 R P의 R승 Q의 N-R승 플러스 시그마 R은 0에서 N까지 R 곱하기 P의 N-R승 그쵸? Q의 N-R승 이렇게 볼게요 선생님. 이거 왜 이렇게 썼냐면 간단해요. 여기 R제곱인데 마이너스 R이 있잖아. 얘 곱하기 마이너스 R. 그래서 플러스 R 해준 거예요. 둘이 더하면 이놈이 됩니다. R제곱이 되는 상태인데 중요한 건 내가 왜 그랬을까가 중요한 거잖아. 여기서 왜 그랬냐면 N 컨비네이션 R 이 팩토리얼 계산에서는 제곱이 필요한 게 아니고 연속적으로 하나씩 모자란 애들끼리 곱한 게 있다면 뭐 약분이 되거나 아니면 팩토리얼이 더 쌓아질 수도 있는 거니까 뭐 예를 들면 2 곱하기 3 곱하기 4 해버리면 4팩이 돼버리는 거니까 그쵸? 뭐 그런 식으로 팩토리얼의 연속성을 주기 위해서 하나를 뺀 겁니다 지금. 그래놓고 하나를 더했어. 그러고 봤더니 이쪽은 그대로 NP네요. 그쵸? 그래서 이쪽을 한번 써볼게요 선생님. 시그마 R은 R 0 집어넣어도 0이고 1 집어넣어도 0이니까 2부터라고 써도 무방할 것 같아. 그쵸? N까지가 될 거고 여긴 R R-1이고 컨비네이션을 좀 풀어서 써볼게요. R 팩토리얼 N-R 팩토리얼 N 팩토리얼 AP NP를 좀 나중에 쓸게요 선생님. 곱하기 P의 R승 Q의 N-R승 플러스 NP 이렇게 씁시다. 됐죠? 여기를 이렇게 써볼게. 약분할 겁니다. 시그마 R은 2에서 N까지 R-2의 팩토리얼 N-R 팩토리얼인데 그렇다면 여기가 지금 R-N-R이어 보니까 둘이 빼버리면 N-2 그럼 얘를 이렇게 써볼게. N-2의 팩토리얼 N 곱하기 N-1 이렇게 할게요. 그리고 P의 R승 N-R승 NP 이렇게 됩니다. 그 상태에서 자 봐요. 여기서 이쪽이 보다시피 어떻게 되냐면 N-의 컨비네이션 R- 이렇게 돼요. 그럼 이쪽도 N-의 R- 형태로 바꿔주는 게 좋다는 얘기지. 보자. R은 2에서 N까지가 될 거고 이쪽은 나가요. N제곱 마이너스 N이 나가고 R-니까 P도 한 두 개 나갑시다. 그럼 어떻게 돼요? P의 R-2. 그럼 이쪽은 어떻게 돼요? Q의 N-, 아까 했던 그대로 이렇게 처리해주면 수식이 변화가 없어요. 그럼 됐어요. 플러스 NP가 될 거고 이쪽은 N제곱 P제곱 마이너스 NP제곱이 되고 그렇죠. 여기는 아까 우리 평균할 때 봤듯이 뭐였죠? 이항정리 P 플러스 Q의 N-2승입니다 라고 처리할 수가 있겠지. 이렇게 되는 거야.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에요. 플러스 NP 이렇게 됐어요. 여기 1이고요. 어떻게 돼? N제곱 P제곱 NP제곱 플러스 NP 이렇게 됐습니다. 누가? 2x 제곱이 됐어요. 일로 오세요 다시. 그럼 제가 N제곱 P제곱 마이너스 NP제곱 플러스 NP 이쪽은 마이너스 N제곱 P제곱이네요. 좋습니다. 없어지고 NP 끌어내요. 좋아요. 1 마이너스 P 이렇게 1 마이너스 P가 누구지? Q죠. P 플러스 Q가 1이었으니까 됐습니다. NP, Q가 증명이 됐습니다.
간단한 과정이야. 간단한 과정이니까 쫄지 마시고 네이버에 쳐갖고 이상한 증명 과정 이런 거 보지 마시고 정의대로 철저히 이렇게 하는 거 연습 한 번씩 해보세요. 중요한 건 뭐라고? 이항분포는 이산확률 분포고 확률 변수가 있고 거기에 대응되는 함수가 있을 거다. 확률 변수는 내가 원하는 사건이 나올 횟수, 확률은 독립시행의 확률, 대응 관계는 그런 형태로 나올 거고 요렇게 간략하게 쓴다. 저건 기호다. 기호 수식 이런 거 아니에요. 수식으로 나타내는 법을 아까 선생님 보여드렸습니다. 자, 계속 갑시다. 큰수의 법칙, 이제 이산확률 분포의 마지막 단원인데 이 큰수의 법칙은 선생님이 사실은 통계적 확률에서 설명을 했었거든. 오늘 다시 한번 봅시다. 통계적 확률.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저런 상태를 생각해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절대값 n분의 x 이건 뭘까요? n이 무한대로 갈 때 내가 어떤 시행을 계속 반복하는데 그 시행을 이제 무한번 반복할 때 x는 내가 원하는 사건이 나올 확률 경우의 수 사건이 나올 경우의 수인데 예를 들자면 주사위 생각해 봅시다. 주사위를 생각하는데 이게 이해가 돼요? 주사위를 6만 번 던진다고 쳐봐. 주사위를 6만 번 던진다고 생각을 한다면 1의 눈이 정확히 10,000번 나오겠냐고. 그게 아니잖아. 이거 그때그때 다른 거 아니야. 6만 번 던졌는데 10,000번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그날 뭐 어떤 상황에 따라서 현저하게 좀 낮을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 될 건데 어떤 상황을 예상하는 거냐면 주사위를 계속 던진다라고 생각한다면 사실은 요 알파 요건 이제 수학적 확률이에요. 수학적 확률이고요. n분의 x는 뭐가 될까? 내가 시행하는 횟수분에 내가 원하는 사건이 나올 확률이 될 거기 때문에 이쪽은 통계적 확률이 되겠지. 통계적 확률. 근데 우리 통계적 확률 배울 때 뭐라 그랬지? 선생님이 이승엽 타율 가지고 설명하면서 얘기했었는데 시행하는 횟수가 무수히 많으면 이 경험적 확률, 이 통계적 확률을 수학적 확률로 대체해서 써도 된다. 이 얘기는 뭐냐면 주사위를 6만 번 던지면 정확히 10,000번에 1의 눈이 10,000번 나온다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어떻게 볼 수 있는 거야? 주사위를 무지하게 많이 던지면 그 중에 6분의 1 정도의 횟수가 1의 눈이 나올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표현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통계적 확률과 수학적 확률의 차이가 엡실론보다 작다. 근데 이 엡실론은 뭘 뜻하는 거냐면 임의의 양수예요. 임의의 양수. 그럼 임의의 양수라고 했으니 어떤 작은 양수도 상관없는 거 아니야. 결국은 둘의 차가 0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이해가 되죠? 별로 어려운 얘기가 아니니까. 이게 2009 개정과정, 우리 지금 1호 개정과정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옛날에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 교과서에 들어와서 처음에 우리가 좀 고생을 했지. 왜? 이게 어떻게 시험에 나올까? 계속 고민을 했는데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방법은 계산을 하는 문제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그러니까 막 절대값 나오고 리미트 나오면 통계적 확률이 수학적 확률에 수렴한다는 얘기하는 거구나. 큰 수의 법칙, 무수히 큰 수, 정말 큰 수로 시행을 했을 때 통계적 확률이 수학적 확률에 수렴하는구나. 그렇게 판단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별로 어렵지 않아요. 자, 문제풀이 들어갑시다. 이제 예제 5번 문제고 한 개의 동전을 3번 던져서 앞면이 나오는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할 때 분포표 구성하세요. 분포표 구성하시면 3번 던진다 그랬으니까 한 번도 안 나올 수도 있고 1, 2, 3이에요. p는 어떻게 되지? 독립시행의 확률로 나오겠지? 이걸 쭉 써서 계산하려고 하지 말고 우린 뭘 판단해야 된다고? 이놈이 이항분포구나. 독립시행의 확률 변수는 내가 원하는 사건이 나올 횟수. 이거는 이항분포예요. 3번이고 내가 원하는 사건이 나올 확률은 어떻게 되나요? 2분의 1이죠. 앞면이 나올 확률. 그러니까 평균은 어떻게 돼? 평균은 NP 아까 증명했어요. 분자는 NPQ 2분의 3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4분의 3 이렇게 처리해주면 될 것 같아. 선생님이 하나 좀 당부를 하자면 이항분포 쪽에서는 이놈이 이항분포인지를 판단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항분포인 걸 판단해야 돼. 안 그러면 문제를 못 풀어요. 그런 경우 많이 봤고요. 자, 다음 문제요. 자,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를 동시에 한 번 던지고
두 눈의 수의 곱이 홀수가 나오는 횟수를 확률변수 x라고 했고 시행은 n번이라고 했고 확률변수 x 나와 있으니까 우리는 p에 집중하면 되겠네. p는 어떻게 돼요? 주사위 2개. 그쵸? 이쪽도 홀수 저쪽도 홀수니까 1, 3, 5 3개 1, 3, 5 3개 이렇게 되네요. 그쵸? 3, 4분의 1이 될 것 같고 표준 편차가 3이라 그랬으니까 n, p, q는 9가 될 겁니다. n 곱하기 p는 금방 4분의 1 구했고 4분의 3은 9랍니다. 아, n은 48이 되겠네요. 2번 보시면 np를 따르는 확률 변수가 있는데 평균은 12. np는 12가 될 것 같고 npq는 표준 편차가 2라 그랬으니까 이게 4예요. 그럼 어때? 나누면 q는 3분의 1이 될 것 같고 p는 그렇다면 3분의 2가 되네요. n 곱하기 3분의 2는 12가 될 거고 n은 18입니다. 이렇게 나오네요. 깔끔하네요. 자, 갑시다. 예제 7번인데 선생님 이거 다 할 건 아니고 3번만 한번 해볼게요. 선생님 뭘 보고 싶으냐면 이거 보세요. x는 0부터 6까지 x 마이너스 이 제곱 6 컨비네이션 x 3분의 1의 x 3분의 2가 6 마이너스 x 이렇게 나오는데 뭐 이항분포 쪽에서는 이걸 전개해서 계산하고 막 이게 수식을 계산 어떻게 해야 될지 그거 생각하면 문제 못 풀어요. 의미를 먼저 보세요. 이 독립시행의 확률이 주어졌고 여기 앞에 확률 변수가 있어. 도대체 이게 뭘까? 6번 시행했네? 그럼 이렇게 써봐. 6번을 시행했고 x에 걸리는 놈이 3분의 1이니까 요런 이항분포를 생각을 해보자고. 이때 요 놈의 확률 변수를 x라고 했을 때 x의 평균이 어떻게 되지? 2가 되네요. 아, 봐봐. 이 x에서 2를 뺀 놈 우리 뭐라고 부르지? 별량에서 평균을 뺐다? 그게 뭐죠? 편차. 편차의 제곱에다가 확률 변수를 곱했네? 아, 이 확률 변수에서 우리 뭘 보고 싶은 거냐면 이걸 보고 싶은 거야, 이놈을. 제곱의 평균을 보고 싶네? 이렇게 의미로 판단해줘야 문제가 풀립니다. 절대로 이거 계산하면 안 되게 하겠냐고. 근데 우리가 뭐 시간 다툼이잖아. 시간 빨리빨리 처리할 수 있는 것들 처리해야 되는데 이 정도도 눈에 내려밟고 개념으로 내려밟아버려야지 이런 걸. 이걸 그 뭐 계산하다가 선생님 안 돼요 이러면 어떡합니까 이거를. 무슨 말인지 되죠? 수식이 이렇게 나와 있으면 이항정리든 이항분포든 독립시행의 확률이든 걔들을 연관 지어가지고 도대체 이 전개된 시그마로 전개된 형태 이 형태가 뭘 뜻하는지 의미를 바라보세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지금. 됐어요. 그럼 얘는 어때? v의 x 플러스 2의 x의 전체 제곱이니까 v의 x는 npq가 되겠지. 그럼 얼마? 3분의 4 플러스 평균의 제곱 2의 제곱 이렇게 될 겁니다. 무슨 말인지 되지? 나오면 무조건 계산하려고 덤비지 말란 얘기예요.